안녕하세요, 이문신 부당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어떤 한 분이 사연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사연을 보내주시고 이제 신명가리 조상가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셔서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한 4번 정도 이제 불신이 많이 생겨가지고 더 이상 이제 무당분들을 믿지 못하는 이제 그런 현상에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사연의 마지막은 그거고, 뭐 굿도 해보고 이제 무감서기도 해보고 신병 테스트도 해보고 몸이 아프셔가지고 이제 기치료까지도 해보셨는데, 이제 뭐 기치료는 이제 뭐 조상은 그냥 회원해 드릴 테니까, 신은 그냥 내보내 드릴 테니까 이제 기도비를 1년간 1,000만원씩 해서 3년간 3,000만원을 내라, 이제 이렇게 해서 얘기를 들었고, 이미 이제 많은 비용들을 이렇게 구실하는 행법을 하셔가지고 돈도 많이 날렸는데, 지금은 이제 차라리 이걸 말고 이제 차라리 이렇게 했으면 바로 내리굿을 했으면 더 나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도 이제 여기에서 이제 비춰지고요. 어릴 때부터 이제 꿈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동자, 손녀들이 나타나시고, 무감서기를 했을 때는 뭐 할아버지도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고기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아직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제 그런 것도 나오고, 또 심정 테스트 비슷하게 이제 고방에 들고 뭐 높이 뛰셔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도 경험을 해보시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많이 불신이 생긴 거고요. 일단 신명가리, 조상가리 같은 경우가 대부분 이제 신 테스트, 그러니까 뭐 무당이 되어야 되냐 아니면 무당이 되지 말아야 되냐, 이제 이러한 거에 테스트에 해당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신 테스트를 했다는 거고, 이제 단지를 모셔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단지를 모실 거면 무당이 되지 왜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단지를 모시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신 것도 이게 비춰봤을 때는, 일단 첫 번째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가물이에요. 첫 번째, 몸도 많이 아프고 이제 꿈에 이제 뭐 할아버지, 할머니, 동자, 손녀들도 보이시고, 어릴 때부터 이제 술을 먹으면 이제 상대방을 보면 막 말을 해주고 싶은 욕망이 있었는데, 이게 혹시나 틀릴까봐 이걸 막 꾹꾹 누르고 계셨던 거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터트려줘야 돼요. 첫 번째로 터트려줬으면 이게 이제 쌓일 일이 없는데, 이걸 많이 참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나가지를 못하잖아요. 나가지를 못하면 이게 몸에 쌓이잖아요. 몸에 쌓이면 이게 이제 신경이 이제 우리가 병원 가면 신경증이에요 라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러한 식으로 신경증으로 나타나요. 지금적으로 얘기를 하면, 옛날에는 이걸 신병이라고 얘기를 했겠지만 지금 또 이거를 보면, 무속에서로 빠지면 보면 이분의 현상은 다 신병인 거예요. 몸도 많이 아프고, 알 수 없게 몸도 많이 아프고, 막 걷지도 못하고 막 계속 아프고, 이러한 것들은 제대로 이제 한번 놀아드리면, 정말 제대로 놀아드리면 이거는 것들은 풀릴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근데 이미 이제 많은 불신이 생기고 돈은 돈대로 많이 지불이 된 상태라 이걸 하면 좋다 이렇게까지 권해드리지 못하겠어, 제가 솔직히. 이 무당분들도 안 될 것 같으면 저처럼 굿을 하지를 마시던가. 근데 이거는 일부러 건드려 놔가지고 더 이제 뒤집어진 경우라고 무속에서 이제 굿이 뒤집어졌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이러한 경우는 뒤집어진 경우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뒤집어져가지고 지금 상황이 더 안 좋게 됐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단지에 대한 개념을 좀 명확하게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우리가 불사단지니 뭐 대감단지니 뭐 이런 걸 모시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은 앞에 이제 불산이 대감이니 뭐 재성이니 뭐 이런 것들 다 치우고 일단 단지라는 것부터 우리가 이제 보자고요. 단지는 우리가 말 그대로 항아리잖아요. 옛날에는 농경시대 사회일 때는 쌀을 여기다 항아리에다가 넣은 게 아니라 벽시를 여기다가 넣어서 그 겨울에 추수를 한 벽시를 잘 모아서 다음에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소중하게 간직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많이 간직하고 보관을 하고 이거를 자주 들여다보신 분들이 우리의 할머니예요. 할아버지보다는 할머니들이 많이 모셨어요, 대부분.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것은 생명,
다음에 농사를 지어야 나도 먹고 내 새끼들 밥 굶기지 않고 먹일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생명줄이었어요. 생명줄이다 보니까 정말 귀하게 우리가 이 단지를 보관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말에 이제 내가 굶어 죽어도 씨앗은 내가 먹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비슷한 표현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정확한 문구가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정도로 소중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생명인 거고, 이 생명을 살려야 삶이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지는 사실상 생명을 상징을 하고요. 이 단지를 소중하게 했던 것들은 내 윗대 누군가에는 이 항아리를 그러니까 그 위에서는 이게 생명이었지만 이게 대대로 내려오면서 단지를 그냥 이제 상징성으로 계속 모셨던 분이 계셨을 수도 있어요. 그분한테는. 그리고 신가물이다 보니까 무당이 되지 않을 거면은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몸주만 모시고 그냥 일반인으로 생활을 하든가, 아니면 단지를 모셔가지고 나의 이제 그 이러한 신기와 신명을 이 단지에다가 잠깐 보관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이 단지를 왜 모셔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 단지를 왜 모셔야 될 것 같으면 내가 구술을 하면서 내가 무감서기를 해서 내 조상님을 내가 한번 내 몸으로 실어봐야지만 정확하게 내가 이 단지를 모셔야 되는 이유를 묻지 않아도 알게 돼요.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알게 돼요. 근데 이렇게 안 하고 무당분들이 그냥 구슬 해가지고 단지에다가 쌀 담아서 이거 잘 모셔. 의미가 없죠. 도대체 저기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르겠고, 저걸 왜 모셔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내가 내 몸으로 내 조상님을 실어가지고 이 단지에다가 모셨다고 본다면 내가 내 조상님들을 그렇게 내쳐요? 절대 못 내쳐요. 내 몸으로 내가 실어봤다면. 근데 그게 아니니까, 그게 아니다 보니까 단지를 모셨다가 3개월 뒤에 뒤집어지고, 딴 데 가면 단지 왜 모셨냐? 또 이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단지 또 없애면 또 다른 뒤집어져서 또 가면 왜 단지를 또 버렸냐? 모셔야 되는데 너는.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조상 대대로 단지를 모셨던 분이 계셔가지고 내가 단지를 모셔가지고 내 삶을 영위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내가 신가물이다 보니까 무당은 되기 싫은데 이 신기를 어떻게 했었는지 이 끼를 딴 데다가 좀 돌려놔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단지라는 상징성에다가 그냥 모셔두고 조상님들을 이 조상님이 단지 안에는 없죠. 솔직히 까놓고 없잖아요. 조상님이 내 몸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단지 단지라는 상징으로 모셨다는 의미성 하나만으로 내 몸에서 발현되는 게 낮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내가 이런 충동성이 적게 든단 말이에요. 가라고 해서 가는 조상님이 아니에요. 무당분들이 무당 되고 싶다고 해서 자 오세요 어서 오세요 자 막 오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조상님이 실리는 건 아니잖아요. 신이 실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실리잖아요. 그냥 가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왜 나한테 왔느냐고 하면 답이 없어요. 이거는 다만 우리가 축축하건대 가장 내가 영적으로 그런 거에 민감하다 보니까 나한테 오신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내 자손이 너를 도와주러 왔는데 너가 지금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나를 좀 찾으라고 해서 나를 아프게 하거나 돈줄을 맞거나 경제적인 상황을 안 좋게 하거나 주변의 친구들을 떠나게 하거나 고립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신을 찾잖아요.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이건 왜 그런지 원인을 알고 싶어서. 원인이 문제가 아니에요. 원인은 나중에 생각해도 돼요. 해결 방안을 먼저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신명가리 조상가리라는 것은 가림을 뜻하는 거고, 이거는 무당으로 얘기를 하면 가림굿, 가리를 한다라는 뜻으로 구분을 짓는다는 거예요. 선이 있으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악이 있고,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고, 내 편이 있으면 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분법적 사고를 대입을 한다고 한다면 나한테 도움이 되는 조상님이 있고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조상님이 있어요. 그거를 구분을 지어서 나한테 도움이 되는 조상님이면 뭘 할 게 없죠. 근데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거를 구분을 지어서 이분을 대접해 드려서 이분이
나한테 영향을 덜 미치게 그렇게 만든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거는 제 말이 맞다라는 것보다는 해석하기 나름이다 보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당이 되고 안 되고 단지를 모시고 안 모시고 이건 뭐 말은 다 필요 없고요. 결과론적으로는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증상이 생긴 다음부터 유튜브를 보고 무당분들을 찾아갔대요. 그래서 구술해야 된다 그래서 구술했대요. 그래서 이분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를 하던 저 역시도 유튜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한다고 해서 다 믿을 만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랑 합이 맞는 사람이 있고 합이 맞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쟤랑은 코드가 잘 맞아. 쟤랑은 뭘 해도 마음이 잘 맞아가지고 뭔가 일이 잘 돼. 쟤는 정말 뭐든지 잘하는데 이상하게 나랑은 안 맞아. 이건 타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당집을 간다고 하더라도 한두 번 가야 될 게 아니라 꾸준히 한 달, 두 달, 석 달 정도를 방문을 하셔가지고 그 무당이 어떤 사람인지, 그 무당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 무당이 나랑은 맞는지 맞지 않는지, 이게 무당도 그런 제갓집들을 눈여겨보겠지만 무당집을 찾아가는 일반인들도 내가 구슬 의뢰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해야 된다는 거죠. 시간을 좀 두고. 항상 시간은 내 편이라고 생각을, 내가 힘들어도 시간은 내 편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시간이 내 편이라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이런 거에 자꾸 우리가 휘둘려요. 사람은 항상 이렇게 왔다 갔다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이거는 보이지 않는 세상을 얘기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더 이게 신뢰성을 갖기가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로 내가 그러한 이러한 무속적인 것, 내림굿, 무당 이런 영적인 세상에 대해서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를 첫 번째로 또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 무당이 하는 말이 내가 듣기에 합리적인가, 받아들일 만한 이야기를 나한테 해주고 있는가. 정확하게 내가 받아들이고 합리적으로 얘기를 해서 단지를 왜 모셔야 되는지 내가 명확하게 안다면 단지를 모셨겠죠. 근데 그런 얘기가 없으니까 이분도 이 단지에 대해서 의미성이 없다 보니까 단지를 모실 거면 내가 무당이 되고 말지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도 이제 무당이 끼가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분이 신가물이라고 해가지고 이 모든 사람이 다 무당이 돼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초반에 얘기했다시피 그냥 몸주만 모셔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단지 형식으로 모셔가지고 내 그 일반적인 삶을 영위를 하시는 분들도 지금도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단지가 왜 모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명확한 의미성을 이해를 하신다면 이거를 조금은 다르게 이분도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명가리, 조상가리라는 말은 가림을 한다라는 뜻인 거고, 이 가림이라는 뜻은 나랑 맞냐 안 맞냐 구분을 짓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어린이 초등학교 때 이렇게 책상에 줄 그어가지고 야, 이 선 넘어오지 마, 선 넘어오면 내 거야, 이렇게 우리가 놀이를 했잖아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쪽으로 넘어오지 마세요. 나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내가 때가 되면 대접을 해드릴 테니까 이쪽에서만 놀고 계세요. 그리고 올라오지 마세요. 어느 정도 일정 수준 밑으로 내리고 이게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도록 놀아드리는 거예요. 굿이라는 거는. 나한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조상님이라고 한다면 보낸다고 해서 내보낼 수가 없어요. 조상님이기 때문에. 내 몸 안에 있기 때문에. 다만 내 몸 안에 있기 때문에 내 몸에서 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한 작용들이. 그러면 이게 최소한 이게 잘 발현이 되지 않게끔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거고요. 굿도 굿이지만 첫 번째로 체크를 해봐야 될 게 내 삶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한이 많이 맺힌 상태로 살았는지, 할 말을 다 못한 상태가 있었는지 아닌지를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리고 내 주변 환경, 바꿀 수 있는 거는 내 주변 환경을 바꾸면 좋아요. 환경이 바뀌면 영향도 덜 받아요. 그래서 이사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이 가지고 있는 거를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경에서 내가 좀 더 잘 발현할 수 있을지는 내가 그 환경을 내가 만들어 갈 수가 있는 스스로의 선택권이 있어요. 근데 나머지 부분들은 선택권이 없단 말이에요. 재능도 펼치기 나름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장점과 단점은 없어요.
다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러한 나의 속성이 장점으로 발현이 되기도 하고 어떤 상황에 의해서 이러한 속성이 단점으로 발현이 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점은 내 장점이 좀 더 많이 발현될 수 있는 상황을 환경을 내가 막 그런 환경에 있으면 장점이 많이 발현이 되겠죠. 단점이 많은 상황이 있으면 단점밖에는 발현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내 주변 환경을 내가 먼저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 직장 생활이 어떤지, 집이 어떤지, 집 공간이 내가 편안한지, 아니면 이제 집 공간이 편안하지 않으면 청소를 안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사를 가가지고 좀 더 상황을 바꾸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부터 먼저 체크를 해보시기를 제가 먼저 권해드려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로 많은 무당분들의 이제 영상을 보진 않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참 많이 감명 깊고 그리고 저의 지론이랑 가장 잘 맞는 무당 선생님이 한 분이 계셔요. 한 30년 정도 이제 법사를 하셨고 한약구술 전공으로 하시는 분이고, 예, 박수죠.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박수무당 법사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하늘맞이 무속대학 정대감 전복사님이라고 계세요, 유튜브에. 그분 영상을 좀 보시고 혹여나 그래도 무당분들을 한 번 더 찾아가고 싶다고 한다면 이분을 한번 찾아가 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조금은 이제 한 번은 권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저는 구슬 못하기 때문에 대놓고 말씀드리지만 배워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래도 저보다는 이 오래되신 분이 이제 많은 경험을 해보셨기 때문에 저한테 문의를 주셨던 이분에 대해서 상황도 많이 이해를 하고 거기에 저보다도 좀 더 나은 방향성을 제시를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 사연을 접하고 이제 떠오르는 게 이제 이분이고요. 저는 이분이랑 일면식도 없어요.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그냥 책만 몇 권 구매를 해가지고 제가 공부하고 제가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도 무당일 뿐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무당에 대해서 지금 많은 선입관이 있고 이 기치료 뭐 기치료가 있다 없다라기보다는 이제 이분의 그거는 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는 있어요, 사실상. 그리고 이제 막 높이 뛰었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어렸을 때 춤을 추거나 축제를 하거나 파티를 하거나 내가 즐거우면 신명나게 막 뜨고 리듬을 막 이렇게 타잖아요. 춤출 때 이거 버스춤 막 강가 버스춤 이런 거 막 추잖아요. 흥이 나면 그거 어떻게 돼요? 음악 소리가 들리니까 쿵쿵쿵쿵쿵쿵쿵쿵 막 이렇게 치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춤을 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시원하잖아요. 재미있고 즐겁고 막혔던 신경이 음악에 의해서 이게 막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하면서 신경이 가부화가 걸린 거거든요. 신기는 신경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신경이 지금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경이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해야 되는데 붙어서 안 떨어져요. 그리고 붙어야 되는데 안 붙는 경우 이게 많은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아픈 거예요. 근데 병명은 없죠. 신경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유 없이 아프고. 이거는 뭐 무속에서는 조상님을 찾아서 대접해드리고 뭐 회원해드리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것도 이런 거지만 이제 본인이 하지 못했던 것들을 글로 써보시는 것도 괜찮고 본인이 하지 못했던 것들을 그냥 술 한잔 드시면서 넋두리로 그냥 쭉쭉 뱉는 거예요. 한 맺힌 것들을. 분명히 이분도 말을 하고 싶었는데 말하지 못했던 것들이 여기에 많이 쌓여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이거를 많이 누르고 있단 말이에요. 스스로. 보세요. 이걸 누르고 있으면 얘는 올라오려고 하는데 얘가 나오지 못하게 누르고 있으면 몸에서 얘는 어떻게 돼요? 다시 몸 안으로 퍼져가지고 몸에 간직하게 남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 몸도 이제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똥을 싸듯이 적정할 때 이런 것들을 배출을 시켜줘야 되는데 배출이 안 되니까 이게 계속 막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신경이 막히는 거죠. 요만큼 막혔다가 요만큼 막히고 요만큼 막히고 나중에 극기안에 이만큼 막히고 이러한 것들을 옛날에는 푸닥거리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저는 이렇게 한바탕 띄워주게끔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이러한 신경이 다시 좀 더 밝아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신경이 다시 잘
접촉이 돼서 원활하게 이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런 의미에서 무속적인 반편으로 이제 굿이나 치성이나 이런 것들을 한다. 저는 그러한 의미성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어요. 물론 조상 얘기도 맞아요. 근데 조상은 우리가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도 않다. 아니 느껴지긴 하죠. 내 몸에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무속적인 용어로 사용하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무당이 하는 말은 점 보고 기도하고 축원하고 치성하고 굿하고 이 얘기가 빠질 수가 없어요. 무속에서 절대적으로 안 빠지는 단어가 조상이라 굿이에요. 이거 말고는 없으니까 그래요, 솔직히. 이 얘기 말고 무슨 얘기 할 게 있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사연은 정말 제가 공감도 많이 되고 정말 많이 이제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이미 벌어진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보다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아내분 이렇게 굿하고 뭐 뛰고 하시다가 이제 아내분 또 이제 약간 뒤집어지는 경우가 발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뒤집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괜히 건들면 안 되는 데는 조사님을 건드려 가지고 이게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지다 보니까 뒤집어졌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잡으면 돼요. 다시 이제 잡는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잡을 거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구술해서 잡을 거냐, 아니면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운동도 하시고 글도 써보시고 일기 같은 것도 써보시고 아니면 이렇게 툭툭 터트려 가지고 이거를 이제 터트릴 수 있는 어떠한 점집 같은 데나 가셔가지고 그걸 다 터트리면 괜찮아져요. 또 어느 정도는 시원해진단 말이에요. 속이 뻥 뚫렸다시피 우리가 사우나 갔다 오면 어우 시원하다 얘기를 하잖아요. 막 채증이 내려가는 것 같다 말을 다 하고 나니까 막 맺힌 채증이 내려가는 것 같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랑 똑같은 거예요. 단지 설명하는 방법과 표현하는 방법이 조금 다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속적인 방법으로 설명을 하신 거고 그분들은 저는 이러한 방법들을 좀 더 무속적인 용어를 쓰기도 하지만 이 용어가 이제 조금 더 풀었으면 이렇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요. 제 내용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해가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또 좀 더 명확하지 않다면 다시 한번 이제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다시 한번 이제 영상을 또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가물이 맞아요, 사실은. 예, 그렇기 때문에 무당이 돼야 된다라는 것보다는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내 삶에서 내가 잘 조율을 하면서 나갈 수 있을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당도 이제 여기 이제 사연을 주신 분의 선택이에요. 결과론적으로는 끝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많은 비용도 이미 쓰셨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쉽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혹여나 그래도 다른 무당분들을 찾는다고 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린 선생님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은 들어요. 예, 제가 웬만하면 이런 분들을 얘기를 안 하고 하지만 저는 이분 영상을 보면서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러한 옛날적인 상황들을 하면서 제가 공부를 정말 많이 하고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의 유튜브를 보시면 어떤 성향인지 분명히 파악이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보셨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한번 보시고 선택을 하셨으면 또 좋겠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점집을 안 간다고 하신다고 한다면 제가 설명드렸던 방향으로 해가지고 환경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혹시 말을 많이 못했던 것들이 있지는 않나 또 생각을 해보시고 이걸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좋을지 아니면 뭘 하면 이게 좀 풀릴지 스스로가 스스로한테 물어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와요. 네, 뭘 하면 풀릴지 울면 풀릴까? 울면 돼요. 소리 지르면 풀릴까? 소리 지르면 돼요. 폭력적이지 않고 남한테 피해를 많이 끼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선생님이 하고 싶은 방향으로 이런 것들을 하면서 풀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셨나요? 이게 좀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설명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앞에 한 30분 가까이 찍었는데 영상이 날라갔어요. 그래서 다시 찍느라고 지금 조금 힘이 없거든요. 아무튼 궁금한 거 있으면 다시 여쭤보시고요. 날이 많이 이제 좋아지지만 그래도 건강 유념하시고요. 다들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